노년기의 지혜 인생의 황혼에서 배우는 삶의 기술. 노년기는 인생의 황혼기라 불리며 지나온 여정을 되돌아보고 내면의 성숙과 평화를 이루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나이가 들고 육체적으로 변화하는 단계가 아니라 삶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정신적, 정서적 성장을 이루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노년기에는 세월의 무게 속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이 지혜로 승화되어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포용하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자신만의 가치와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거나 현재의 삶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고 타인과의 조화를 이루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노년기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와 태도, 공자의 인간관계 원칙, 그리고 수행의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심화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황혼기의 삶 평정과 포용의 자세.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욕심을 부리는 대신 삶의 변화와 한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태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평정을 유지하기. 삶은 항상 변화를 동반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끼기 쉬웠지만 노년기에는 이러한 변화가 삶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고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육체적인 건강이 약화되고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정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상, 호흡법 또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과거의 실수나 후회를 되새기기보다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덜 기대하고 포용하기. 기대는 때로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지나친 기대는 실망과 좌절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타인과 자신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포용력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지나친 의존이나 기대를 하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용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측면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선택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고 더 건강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용서와 화해. 노년기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입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스스로를 용서함으로써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서는 단순히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 마음속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으며 이는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화해는 용서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과거의 갈등이나 오해를 풀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행동과 태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연락이 끊겼던 친구나 가족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화해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미소와 친절. 매일 미소를 짓고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작은 친절이 쌓여 큰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작은 행동들이 삶의 의미를 깊게 만들어줍니다. 미소와 친절은 단순히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작은 미소와 친절을 실천하는 것은 노년기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 공자의 인간관계 지혜 조화로운 관계를 위한 6가지 원칙. 공자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6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 원칙은 노년기에 특히 유용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공자는 자기가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년기에는 이러한 공감의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며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자신의 의견과 다르게 행동하더라도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면의 만족 추구하기.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의 인정이나 칭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부심을 가지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잘못을 알았다면 즉시 고치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은 노년기에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고집이나 선입견에 갇히기 쉬운데 이를 극복하고 열린 마음으로 잘못을 수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양성 존중하기.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타인을 배척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다양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는 노년기에 더욱 중요한 덕목으로 세대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책임을 자신에게서 찾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타인을 탓하기보다 스스로의 책임을 돌아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성숙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화를 이루되 같음을 강요하지 않기. 모든 사람과 완전히 같을 수는 없습니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되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방식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조화입니다. 이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수행과 마음가짐. 내면의 성장을 위한 길. 노년기는 내면의 성장을 위한 수행과 마음가짐을 기를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물질적 성공이나 외부의 인정보다 내면의 평화와 성숙을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외부 세계에서의 성취와 경쟁에 몰두했다면 이제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삶의 본질을 탐구하고 내면의 조화를 이루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는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남은 길을 더욱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행과 마음가짐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어려움을 견디는 것을 넘어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을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아래에서는 노년기에 실천할 수 있는 수행과 마음가짐의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병, 곤란, 장애를 성장의 기회로 삼기. 노년기에는 병이나 신체적 장애,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일부이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이나 장애는 단순히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고 이를 통해 더욱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으로 인해 활동이 제한될 때 이를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독서, 명상, 일기 쓰기 등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삶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을 넘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겸손한 수행. 노년기에는 이익, 과보, 순종, 쉬운 성공을 바라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수행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취와 결과를 중시했다면 이제는 과정 자체를 즐기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겸손한 수행은 자신의 욕심을 줄이고 삶의 본질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겸손한 수행의 핵심은 자신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거대한 우주의 작은 점에 불과하며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의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정원 가꾸기, 그림 그리기 또는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은 단순한 활동에서도 삶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강요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타인을 존중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내면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현재에 만족하기. 노년기에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계획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현재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건강, 가족, 친구, 자연, 그리고 작은 일상의 기쁨까지 우리가 가진 것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를 매일 되새기고 감사함을 느끼는 습관을 들이면 삶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또한 자신의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부정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상의 이유로 과거처럼 활발히 활동할 수 없다면 대신 독서나 취미 활동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4. 인생의 지혜 삶을 잘 사는 법. 노년기에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외부의 성공과 성취가 삶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내면의 평화와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 시기에 삶을 잘 사는 법을 깨닫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삶을 잘 사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지혜로운 통찰을 살펴보겠습니다. 삶의 질을 중시하기.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은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진리입니다. 단순히 긴 생애를 사는 것보다 매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질을 중시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족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거나 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이라는 말처럼 익숙한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삶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에는 젊은 시절에 비해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지만 익숙한 것들에서도 새로운 면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걷는 길에서도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관찰하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배우지 못했던 것을 배우는 것도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며 노년기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기 자신을 정복하기.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최대의 승리라는 말은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성숙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으며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첫걸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자신의 과거 실수나 실패를 용서하고 현재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 노년기의 아름다움. 노년기는 단순히 삶의 끝자락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도 같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평정과 포용, 용서와 미소로 채우고 공자의 지혜와 수행의 마음가짐을 실천한다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조화에서 비롯됩니다. 인생은 그 길이보다 깊이가 중요하며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